암과 싸우는 터무니없는 행동. 아무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기술이 발견했다 해도 전체 인구 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1960년대 이후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표준치료라고 알려지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아무리 최첨단 치료를 하거나 그와 반대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도 생존율은 다르지가 않다. 진짜 암은 고칠 수가 없다. 일본의 암 치료의 최고봉인 국립암연구센터의 역대 총장들조차도 암 때문에 맥없이 쓰러져 죽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암으로 잃고 있다. 위기를 가망이 매우 희박하고 싸워봤자 헛수고인 암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 옛날에 일본군이 패전을 예상하고도 반드시 적을 쌓아 죽이겠다며 적장에서부터 특공대 인간 의리까지 동원하며 무모하게 싸움을 계속했던 것과 닮아있다. 어떤 명예 총장은 사랑하는 아내를 폐암으로 먼저 보낸 사연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그 아내에게 주어진 폐암과의 싸움이란 가지는 저처럼 그 자체였다. 우선 왼쪽 폐의 일부를 절제한다. 몇 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서 갑상선의 대부분에서 림프절을 크게 절제한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오른쪽 폐에 진행이 빠른 세포암이 발견되어 양자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암은 뇌간 폐 부신으로 전이되고 아내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영면에 들고 만다. 거듭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피폐해진 아내의 몸에 항암제도 인증사정 없이 퍼부었다.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는 암. 명예청정한 고통에 시달려 죽음에 이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로도 잘 참고 받아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마크가 낮아져도 아내도 무척 기뻐했죠. 하지만 2회째부터는 효과가 없었고 부작용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약을 바꿨지만 이번에는 구내염과 식도염이 심해져서 먹는 것도 길어 보였고 그저 가여울 따름이었어요. 의사 역시 전이된 어림포절 하나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폐전의 뒤처리를 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항암제의 효과를 정말로 믿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완화 치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재입원해서 치료하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심결에 서러운 폐전의 뒤처리, 항암제 효과를 정말로 믿지는 않았어도 라는 말에 암치료의 무서움이 집약되고 있다. 의사는 이처럼 오직 암과 싸우는 것 하나만 앞세우고 효과를 믿지도 않는 잔혹한 치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쇠약해져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암센터 명예총장의 아내는 딱 한번 이렇게 괴로운 치료를 받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내는 참아주었습니다라며 부부의 이야기처럼 고백하고 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아내는 참아주었습니다라니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난 무서운 환자들의 앙상하게 여인 모습이 떠올라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정상세포는 분행반정, 암세포는 폭주족. 암이 대체 뭐죠? 암은 유전되나요? 새삼스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암 가족 내에 있어서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나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암은 분명 유전자와 관련이 있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전자는 병이 아니다. 그렇다면 암이란 뭘까? 암은 에일리언이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조금 변이 되어 자란 것이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암줄기세포가 태어난 후에 검진 등으로 발견될 때까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성장한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는 질서이다. 자신이 속해있는 장기나 조직의 움직임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분열하거나 분열을 멈추거나 한다. 예를 들면 위나 장의 상피세포는 1초의 전으로 정확히 교체된다. 또한 정상세포는 상처가 생기면 증식을 해서 상처를 메우거나 상처가 나가면 증식을 멈추는 등 품행이 방정하다. 현명으로 보는 모습도 깔끔하게 세포의 형태가 잘 정돈되어 있다. 반면에 암세포는 무질서하게 분열해가는 폭주족이다.
몸이 내린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식을 한다. 세포의 형태도 무너져 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유전자는 구조나 기능이 거의 공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는 반드시 정상세포까지 죽이게 된다. 바람 양동이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는 암세포가 튀어나오는 원인은 뭘까? 나는 사람은 모두 용량이 다른 바람 양동이를 갖고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 담배, 농약, 대기오염 등 유전자의 상처를 내는 원인은 다양하다. 식품 첨가물에 발암물질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몸에 좋은 식품의 대명사인 두부에 응고제 역시 첨가물이고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채소 중에는 흙이 묻어있는 제품도 있는데 그 흙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대기 중에도 수돗물에도 미네랄워터 속에도 그리고 자외선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빛을 쐬고 숨을 쉬고 물을 먹는 것, 즉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은 점점 우리 몸속으로 침입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발암 양동이가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지에 따라서 피폭 양은 같을지라도 발암 여부에는 차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양에 따른 발암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사선의 영향으로 발생하기 쉬운 암은 백혈병, 골수,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이다. 그 중에서도 유방암은 특히 위험도가 높다. 또한 젊은 사람일수록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이나 유아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담배의 발암 위험도 각 개인마다 흡연 양이나 연령, 흡연,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의 발암물질이 술에 녹아서 체내에 쉽게 침투한다. 그리고 술에는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앞에서 소개한 나카무라 씨도 그랬지만은 식도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즐기는 유행이 많다. 암의 전이와 남은 수명은 암의 전이에 관한 보충을 설명하자면은 암에는 폐암이 뇌에 전이 되거나 유방암이 뼈로 전이 되는 등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진짜 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장기의 전이의 유무에 있다. 진짜 암은 처음 한 개의 암 줄기세포인 시점에서 전신으로 전이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숙주의 생명을 빼앗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직경이 0.1mm인 시점에서도 전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폐암이나 대장암이 갑자기 내려와 뼈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세포는 우선 저희의 혈관과 림프절벽을 허물어 부수고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온몸을 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이나 뇌의 혈관벽에 붙어서 깔아먹고 그것에서 증식을 하여 암덩어리를 만들어간다. 처음 전이가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CT부터 초음파의 검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신 장비로 검사를 해도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검사 결과는 암이 직경 1cm부터 전후 무게 1g, 세포가 약 10억 개의 크기로 자란 뒤가 아니면 전이소로서의 암을 발견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이암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가 발견되면 우선 완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다. 고치려고 해보자 무리한 치료에 빠져서 수명만 단축하기가 십상이다. 그것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방법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상태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까? 시한부 수명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정신을 빼앗겨서 어떤 상태로 살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수술은 인공적인 큰 부상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감염증에 걸리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기를 바란다. 특히 암 수술은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인 경우가 많다. 100명이 수술하면 100명 모두 통증을 느낀다. 치아 하나만 빼도 잇몸이 골마서 며칠 고생하지 않는가. 맹장 수술은 2시간 정도면 끝나는 가장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환자와 가족은 수술 전에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당분간 입욕을 피하고 위생 상태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다짐을 받는다. 암 수술로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나는 암의 병수를 제거하는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수명 연장 효과는 확실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씨도 그렇지만 의사 말대로 수술했다가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이라며 절망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검진에서 초기 폐암이 발견되어 증상도 없는데 절제 수술, 그러나 수술 후에 경과가 나빠 2개월 만에 사망. 후다물 림프 전이가 발견되어 수술로 목에 있는 조직을 전부 절제했다.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식사를 해야 하고 목은 심하게 변형되었다. 수술 후에 이런 참담한 현실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암도 결국 재발했다. 이런 참혹한 사례를 주변에서도 보고 듣지 않았는가? 몸에 있는 장기를 떼어내면 탈락 증상이 일어난다. 위암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서는 조기 위암이라도 의사가 수술을 권유한다. 수술하면 위장을 모두 떼어내거나 위의 출구까지 크게 잘라낸다. 그러면 환자는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먹은 것을 쌓아두었다가 조금씩 십이지장 쪽으로 내보내는 위의 거대한 기능 두 가지를 상실한다. 먹은 것이 곧바로 소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덤핑 증상이라고 불리는 복통과 동계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씩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음식물을 조금씩 섭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의고 체력도 떨어지며 퇴원 후에도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일단 떼어낸 장기나 신경은 2번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의 판단과 손끝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심각한 장애나 죽음으로 직결된다.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수술이 어떻게 될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고문해 보기를 바란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은 위험천만하다. 암 수술은 가슴과 배를 열어서 폐, 위, 식도, 자궁 등의 장기를 떼어내는 일이 무척 많다. 식도암과 폐암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신경이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이다. 또한 칼로 배를 갈아서 복막을 이리저리 만지게 되면 상처가 생겨서 유착이 되고 만다. 장도 부분적으로 비틀려서 장 배석을 일으키기 쉽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공기라도 하면 1개월에서 수년 동안이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몸의 부담이 적다고 알려진 복강경 수술도 위험 요소는 많다. 배에 4, 5군데 구멍을 뚫어서 경제를 집어넣은 뒤 뱃속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모니터에 비추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칼이 들어가면 암이 날뛰고 몸은 부자연스러워진다. 진짜 암은 발견되었을 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다. 반면에 유사암은 우리 몸에 무해하다. 진짜 이건 비슷한 것이건 장기를 크게 잘라내는 수술은 몸을 아프게 할 뿐이며 오히려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다가 수술은 암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 화를 낸다고 말하고는 한다. 상처 부위는 정상세 부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혈액 속을 흘러가는 암세포가 상처 부위에 매달리면 마구 퍼져서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위암이건 유방암이건 발견 즉시 암은 주변 조직에 물들듯이 퍼지기 때문이라며 때로는 림프절까지 크게 절제하고 있다. 외과 의사들은 초기 위암이라도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암은 깨끗하게 떼어내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궁 경부암도 림프절까지 크게 절제하는 수술이 지금까지도 자주 행해지고 있다. 그러게 되면 배뇨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질이 짧아서 성형을 할 때 괴롭고 다리가 붓는 등 엄청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폐, 위, 대장, 자궁 등은 조기암이라도 칼을 대면 합병증과 후유증의 위험이 커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배우인 아스미 기요시 씨는 전이성 폐암 수술을 받은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우선 암이 커질지 어떨지, 어떤 장기로 전이될지 어떨지 등을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치료하기를 바란다.